안녕하세요. 흥분의 박스터디 실전반 강의를 하고 있는 주식 멘토 세렌 버핏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번 캔들의 역사에 이어서 캔들의 종류와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기초 강의에서 해드리는 강의는 전부 아주 기초적이고 매우 왕초보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과감히 패스하시고요. 바로 우리 흥분의 박스터디에서 선행학습을 하신 후에 실전반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왕초보자 분들만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계속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캔들은요, 차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캔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 캔들 하면 우리 생각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있죠? 네. 이렇게 심지가 달려있는 진짜 양초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캔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안에 모양이 봉처럼 채워져 있다라고 해서 봉 차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캔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몸통, 이 부분을 몸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꼬리, 위에 달린 게 윗꼬리, 아래 달린 게 아랫꼬리,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자, 캔들은요, 하루 동안의 흐름, 즉 시가와 종가,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하루 동안의 고가와 저가의 흐름을 하나의 몸통과 그 다음에 꼬리로서 표현을 한 건데요. 그 다음 상승 시가보다 종가가 높이 올라가서 마감을 할 경우에는 빨간색인 양봉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시가보다 종가가 하락을 해서 떨어져서 끝났을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음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종가 이런 게 뭔지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가는 정규장이 시작할 때의 가격, 우리 주식시장 9시에 문을 열죠. 9시 땡 하면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고요. 종가는 끝날 정규장이 끝날 때의 마지막 가격, 3시 반에 땡 하고 형성되는 가격이 종가예요. 그리고 고가는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가장 높았었던 가격이고, 저가는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가장 낮았었던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들은 뭐다? 하루 동안의 흐름, 즉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하나의 캔들로서 표현을 한 거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자세하게 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트에 대한 정보들은요, HTS상에서 차트 0301 종합 차트를 펴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캔들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날에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캔들이 속한 날짜, 그 다음에 시가가 얼마였는지, 고가, 저가, 종가는 얼마였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 하루 동안의 흐름을 어떻게 해서 캔들로 형성화시키는지 과정을 좀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변동폭이 컸었던 날을 선정을 했어요.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요. 사실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큰 변동폭을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굉장히 긴 캔들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이날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고, 그 특별한 일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별개로 좀 추가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쨌든 우리 분홍 화살표로 표시한 이날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봉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보려면요, 우리 우선 분봉을 봐야 되는데요. 분봉은 뭐라 그랬죠? 분 동안의 흐름, 1분, 여기 1분, 3분, 5분, 10분, 그리고 옆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15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분 동안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3분봉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 하루 동안 이렇게, 이게 지금 하루 동안의 흐름이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식시장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움직이다가 고가를 찍고, 그냥 하루 동안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저가를 찍고 결국은 종료, 이런 흐름. 이렇게 해서요, 분봉 하루 동안, 이날에서부터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 분봉들의 흐름을 쫙 압축을 한 게 일봉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지금 분봉에서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압축을 하면 축,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루 동안의 일봉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캔들을 좀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시가보다
종가가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난 경우, 이럴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음봉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음봉은요, 시가로 시작을 해서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쭉 흘러서 최저가를 찍은 다음에 시가보다는 낮은 종가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 이런 형태를 음봉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양봉은 어떻게 써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경우겠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경우 빨간색으로 채우고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시가 날 시작을 해서 저가를 찍고 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종가, 이렇게 높은 종가로 마무리하는 형태인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분 동안의 흐름들이 합쳐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분 동안에 흘러갔던 분봉들을 축 하고 압축을 시켜서 이러한 캔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캔들이 뭐다, 음봉은 파랑이고 양봉은 빨강이다, 이렇게만 외우는 것보다 이 봉들을 하나씩 앞으로도 보실 때 이게 어떻게 해서 하루 동안의 흐름이 이어졌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는요, 이렇게 봉만 딱 보고도, 아, 1봉만 보고도 이날 하루 동안 분봉이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걸 바로 투시가 가능한 지경, 이렇게까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을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조금 시가와 저가의 그 기준을 여러분들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 대비 종가가 하락했으면 음봉, 시가 대비 종가가 상승했으면 양봉이다. 이건데요. 보통 초보자분들 중에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양봉과 음봉이 뭔지는 대부분이 다 아세요. 근데 그럼 양봉이 뭐고 음봉이 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어제 대비해서, 전일 대비해서 올라가면 양봉이고 어제 대비 떨어지면 음봉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봉과 음봉은 전일 대비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가 대비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좀 아셔야 될 몇 가지 기초적인 캔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구조, 캔들의 종류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양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양봉은 방금 뭐라고 했죠? 양봉은 시가가 종가보다 낮게 끝난, 시가 대비 종가가 높게 끝난 거를 양봉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양봉의 형태를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 봤던 형태랑 조금 다르죠? 시작을 했는데 시작 가격부터 종가까지 쭉 상승하기만 했어. 그래서 종가가 그날의 고가로 끝난 경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양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 이럴 경우를 우리는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장대 양봉을 정의를 할 때 역시도 그냥 무조건 길었다고만 해서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전일이나 후일, 그 다음에 최근 혹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성들에 비교를 해서 그 종목 대비 큰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장대 양봉 중에서 대표 주자가 바로 상한가예요. 상한가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한가라는 게 뭐냐면 상한선을 정해서 그 가격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건데 가격 제한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날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상한선에 제한이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된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상한가로 표시가 되는 건데,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캔들처럼 종가가 곧 그날의 고가를 이루는 캔들들의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날의 종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한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있을 수 있고 장대 양봉 중에는 상한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저가를 찍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가고 싶었지만 그날의 종가, 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날의 종가가 곧 고가가 된 경우, 이런 경우도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간혹 보게 되실 수 있는 종류인데요.
T상한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가가 원래는 종가, 이것도 시가가 종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격 폭이 없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한 다음에 밑에 저가를 찍고 올라와서 결국은 상한가로 끝났다. 이런 경우는 T상한가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식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만한 거죠. 점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점의 모습을 한 상한가다라고 해서 점상을 하는 거예요. 장이 시작을 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사겠다고 여기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 그날의 최고가, 그날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가격에 매수가가 다 쌓여져 있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혹은 테마주들에서 가끔씩 발견하게 되는 모습의 상한가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반대로는 음봉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음봉은 뭐라 그랬어요? 시가가 종가보다 높게 끝난 경우.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루 종일 떨어지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시가고 종가잖아요. 그쵸? 근데 종가가 그날의 저가를 이루었을 경우, 이거랑 그 양봉이랑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시작을 했는데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하락하기만 해서 더 이상 그날의 종가가 저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끝난 거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이라고 부르겠죠. 장대 음봉인데, 장대 음봉 중에 하나의 그 표현이 하한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하한가 역시 가격 제한폭에 걸려서 하한선을 설정을 해서 상한가와 마찬가지로 이 가격 이하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것을 하한가라고 말을 하고, 그날 시작 이후에 계속 떨어지기만 한 케이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잠깐 상승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고가를 찍고 바로 내려오면서 결국은 밀려서 그날의 종가가 그날의 최고 저가를 기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걸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캔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상승을 잠깐 했다가 결국 떨어져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 이게 모여져서 이거를 캔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되세요. 그럼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이렇게 T 하한가가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상한가랑 정확히 반대, 하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잠깐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갔지만 결국 다시 떨어져서 하한가로 마감을 한 경우, 이것도 주식 투자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캔들의 모양 중에 하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거 역시도 점하, 점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하한가라고 해서 점하라고 점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시작을 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팔겠다고 내놔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격 제한폭에 걸려져 있는 하한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역시도 주식을 하면서 당연히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의 캔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도찌라는 거예요. 이 도찌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캔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라고 해서 도찌라고도 부르고 십자가 캔들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지금 저희가 쓰는 캔들이랑 봉 차트 뭐 이런 용어 자체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 용어가 좀 변경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도찌라고도 부르는데, 도찌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종가가 같거나 이렇게 같아서 아예 십자가 모양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고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고, 그래서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근데 이 도찌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힘의 흐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서로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한다는 게 바로 도찌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결국은 이렇게 끝난 경우, 뭐 반대로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찌는 그만큼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이렇게 세력들의 싸움이 치열했다, 이런 경우가 도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게 되시겠지만
도찌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중요한 변곡의 포인트를 갖는다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해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뭐 호가창을 보면서 실제 물량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보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줬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긴 해야 되지만, 오늘은 캔들의 구조적인 어떻게 해서 캔들이 만들어지는지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도찌 캔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제로 이 도찌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래가 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 도찌, 어디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찌 캔들, 십자가 캔들이 떴을 경우에는 과연 이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찌다 라고 말하는 해석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캔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좀 알아봤는데요. 캔들이 형성이 되는 원리는요, 실제로는 소싸움을 하듯이, 지금 청도에서 소싸움 하는 모습인데, 소싸움을 하듯이 실제로 이 매수세와 그 다음에 매도세의 힘겨루기, 누가 힘이 세냐, 요거를 겨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루 동안의 힘겨루기의 결과가 바로 캔들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한쪽의 힘이 얼마나 세서 한쪽을 얼마나 이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양봉과 음봉, 이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힘의 싸움을 바탕으로 형성이 된 이 캔들이 시장에서 종목의 반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캔들의 종류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운다고 해서 사실 외워지지도 않고요.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간단하게 캔들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 주식 관련 책이나 기타 이론들을 보면은요, 이 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뭐 이거는 샛별형이다, 뭐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망치형이다, 그 다음에 이 캔들이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데서 이런 캔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교수형이다,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외운다고 해서 주식을 절대로 잘해지지도 않고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주식은 트레이닝과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캔들의 모양이나 의미를 외운다고 하는 거는 전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시험 볼 때는 사실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면 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어는 문장이 중요한 거고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캔들은 그 하나하나를 이루는 단어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캔들이 무슨 의미다 이걸 외운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회화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써먹으려고 하면 단어만 외워서는 영어가 되지는 않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처럼 캔들이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구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리고 거래량은 어떠냐, 뭐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외우기보다는요, 캔들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이해를 토대로 SSBT에 맞춰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초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